봅시다. 자, 1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근데 이 과목은 기출문제가 항상 공인중개사 법령상이다. 저쪽에 실거래가 신고 문제 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 출제 범위를 딱 한정하는 게거든. 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 1. 소속 공인중개사는 올 했는 거네요.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한다 뭐한다? 뭐한다. 왜? 이중소속 금지 규정 때문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보정 설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게 바로 보정 설정 여부가 등록증 교부 요건이다라는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5죠. 그렇죠? 3번 장관은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그런데 등록증 교부는 누가 합니까? 등록관청이 하지. 장관은 했기 때문에 틀려버린 거다. 4번의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무슨 사진을 첨부해야 된다?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야 된다.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까지 틀려버린 거잖아. 알겠어요? 이거는 원래 반면판 사진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살짝 고친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작년 28회죠. 알겠어요? 작년에 바뀐 거거든. 5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를 달리한다?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요까지 읽었습니다. 그럼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규 등록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 그래서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이런 말이 붙은 거다. 이 경우에 종전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원래는 신규 등록 절차를 밟아야 된다 하면은 이중등록이 돼버려요. 그럼 이중등록은 금지하는 법규정 때문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하면은 종전중개업에 대해서 무슨 신고부터 내야 된다. 폐업신고부터 내고 다시 등록신청 서류를 내야 되는 거라. 알겠어요? 다시 등록신청 서류를 내야 되는 건데, 알겠어요? 종전등록증을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종전중개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까지 틀려버린 거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2번이 된다. 이 2번의 내용을 작년에도 답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주 수도 없이 기출된 내용이라요. 그래서 보정 설정은 무슨 요건이다? 등록증 교부 요건이다. 그래서 등록관청은 보정 설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한 다음에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지. 2번 문제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를 이렇게 딱 읽었는데 벌써 뭐를 물어보는 문제이냐 하면은 결격사유 있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등록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등록할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 결국 이 문제는 결격사유를 물어보는 문제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저 자격이 뭐된 후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잖아요. 그러면 2년도 지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결격사유지. 등록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나는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든 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든 어느 법을 위반했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이 종료되고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되는데 지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결격사유. 3번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자격이 취소되고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오타가 됐군요. 죄송합니다. 그 3번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되고 하는데 취소를 정지로 바꿔요.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거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사유지만 그 취소가 오타입니다. 그럼 정지되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 사유죠. 등록 신청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나왔습니다. 등록 취소 후 몇 년 동안? 3년 동안은 결격 기간이잖아. 여전히 결격 사유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5번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후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났습니다. 자, 지금 봅니다. 지금 답이 이래 되네. 이게 지금 4번을 다시 봅시다. 지금 1번, 2번, 3번, 5번은 다 무슨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4번에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데, 요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 하면은, 뭘 물어보면 결격사유가 아니죠. 자, 봅니다. 자, 결격사유에. 결격사유,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1번부터 12번까지가 있는데, 8번에 보면은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데, 요 등록 취소의 원인이 있었을 거다, 없었을 거다? 있었을 거다, 이 말이지. 그 등록 취소의 원인은 38조 1항도 있을 거고, 38조 2항도 있을 거다, 이 말이야. 1항은 절대적 등록 취소, 2항은 상대적 등록 취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다? 8번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8번까지. 근데 그 1번이 사망 또는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되도록 되어 있잖아. 그럼 지금 이 지문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요 1번 해산이라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 동안 결격사유로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산한 법인이 대표자인 갑이 자격증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 명의로 다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해산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결격사유로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기본서를 한번 봐봐요. 기본서에 보면은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은 73페이지를 봐봐요. 기본서의 73페이지를 보면은 결국 요거 갖고 활용을 해가지고 출제했네. 73페이지에 보면은 법제 8번에 제일 밑에 8번에 38조 1항에가 2호가 적혀져 중간점 제4호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몇 호와 몇 호가 빠졌다? 1호와 3호가 빠졌고 5호, 6호, 7호는 들어가 있는 거죠. 내지니까. 그 다음에 동조 제2항 38조 제2항 2호 내지 11호까지 그러니까 1호가 또 빠졌어요. 그러면 봐봐요. 요 38조 1항에 1호 요거하고 3호 요거 빠졌잖아. 38조 2항에 또 뭐가 빠졌다? 1호가 빠졌다 이 말이지. 이 빠진 것도 등록 취소 사유 맞지만은 요 빠진 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3년이라는 결격 기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출 문제는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됐기 때문에 38조 1항 1호 알겠어요? 1호로 등록이 취소됐기 때문에 3년이라는 결격 기간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이 갑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호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3호 여기 바로 뭐다? 결격 사유에 해당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격 사유에 해당.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무슨 사유에 해당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은 등록이 취소된다, 안 된다? 취소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 취소되면은 3년 동안 결격 기간이냐? 아니다라는 거지. 왜? 이 결격서 예를 들어서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한번 적어 넣어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 선고를 받으가 등록이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 기간입니까? 복권될 때까지입니까? 복권될 때까지잖아. 그게 3년이라는 결격 기간 적용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등록 취소의 원인인 요 결격 사유가 뭐 될 때까지? 해소될 때까지 결격 기간이지 3년 동안 결격 기간이다 하는 말은 틀린 설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38조 2항 1호에 따라 등록 취소되는 거는 등록 기준 미달이잖아. 등록 기준에 미달돼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 사유로 처리하지 않는다. 등록 기준을 새로 가차가 다시 등록 신청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 가지가 나왔죠.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은 3년 동안이라는 결격 기간을 적용한다, 뭐 한다라는 거. 알겠어요? 요거 말고 한 개 더 있죠. 뭐 3년이라는 결격 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 3년 동안이 아니라 3년에서 무슨 기간을 공제한다?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만 결격 기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하고 요 세 가지 합치가 네 가지잖아. 이 네 가지가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라는 결격 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그렇게 됩니다. 그 네 가지 빼고 나머지는 다 등록 취소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결격자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뭐다? 4번으로 처리하는 게 맞네요. 5번 질문은 다시 한번 봅시다.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사유거든. 그래서 업무 정지처를 받고 폐업 신고하는 것은 자유인데 폐업 신고에도 불구하고 정지 기간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그 정지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무슨 사유에 해당하는 거다? 결격 사유에. 따라서 등록 신청한다, 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처리하는 게 맞네요. 이 2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그 네 가지 예외적인 케이스를 기억하고 있나 없나 그걸 물어보는 거라요. 알겠어요? 등록 취소 후 3년이라는 결격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알겠어요? 그걸 활용하는 문제다. 3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이란데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시켜야 뭐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 그 특수법인은 고려하지 말고.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적으면서 외워봅시다. 그렇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 본업은 일단 중개업이잖아. 그렇죠? 플러스 몇 가지? 6가지. 그 6가지를 적어가면서 외워봅시다. 첫째 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뭐다?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뭐다? 관리 대행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이러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뭐? 상담 업무, 컨설팅 업무죠. 부동산 개발업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뭐?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무슨 기법?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뭐다? 제공 업무. 여기 자꾸 읽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무슨 업무? 분양 대행 업무다. 토지 분양 대행 한다, 뭐 한다. 공장 건축물의 분양 대행 한다, 뭐 한다. 다섯 번째, 중개 의뢰인의 뭐다? 의뢰. 중개 의뢰에 따라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뭐다? 부수되는 용역의 뭐 알선 업무. 그래서 이 용역이라는 것은 이사업, 도배업체 이런 거 그런 업을 직접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업체를 뭐 소개하는 업무다. 알선 업무. 요런 5가지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1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뭐 경공매 업무. 보통은 평소 줄여서 경공매 업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쭉 읽어드리면 경매 부동산 또는 뭐다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더 나아가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라는 거지. 기억도 골라야 되죠. 그 다음에 니은도 골라야 되지. 그 다음에 디귿도 뭐 골라야 되죠. 리얼도 골라야 되네. 골라라 소리를 하지 말지. 알겠어요? 4개 다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결국 겸업 제도를 물어보는 게야. 토지의 분양 대행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틀린 거. 2번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알선할 수 있을 뿐이고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은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무슨 취소 사유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그랬죠.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맞죠? 그렇지. 이게 답으로 돼 있네요. 그 지금 봐봐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겸업 제한 규정 위반 시에 제재에 관한 걸 정확하게 모르면 답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라는 거라. 5번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하는데 그거 장난입니다. 우리가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지방법원에다가 뭘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고 가면서 국어적 장난을 쳐놨네요. 틀려버렸습니다. 지방법원에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9월달 가서 대법원 규칙을 한번 설명하면 되는데 하나하나씩 그냥 드러나요. 우리가 잘 들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거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는 거하고 구별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 하면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겸업으로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래서 그 겸업으로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과 취득의 알선행위 말고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하고자 할 때만큼은 그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5번 문제를 갑니다. 똑같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개업 업무입니다. 3번, 4번, 5번이 다 똑같은 업무입니다. 오른쪽에 6번 문제도 마찬가지, 7번 문제도 마찬가지. 지금 5문제를 연속적으로 겸업 제한에 관해서 풀고 있다 이 말이죠. 5번 문제로 갑니다.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해 놨습니다. 자, 농업용 동그라미 딱 집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이라고 해놨죠? 그렇죠? 그럼 농업용 건축물은 있다 없다? 없다. 이래가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라고 출제했던 거예요. 알았어요? 1번 답이 아니죠?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은 4번 문제에서도 나왔잖아. 뭐 하죠? 3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을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면 틀림없습니다. 5번 의뢰인에게 경매 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이게 특기에 들어와 버렸어요. 알겠어요? 이걸 특기에 할 수 있다 없다? 자, 이거하고는 모르겠죠? 이것만 갖고는 모르겠죠? 그래서 요 5번 지문은 우리가 9월달 가서 하기로 했던 대법원 규칙의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아직 우리가 공부 안 한 거야. 그래서 대법원 규칙에도 보면은 금지행위라는 게 나옵니다. 그 금지행위 중에 하나가 오버야. 그럼 금지행위니까 한다 뭐 한다? 뭐 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인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서를 한번 봅니다. 기본서 몇 페이지를 찾느냐 하면은 230페이지대로 갑니다. 230페이지대로 가요. 그렇지. 246페이지를 봐봐요. 자, 246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제 대법원 규칙의 내용 부분이거든. 그 9월달 가서 한번 볼 거예요. 지금 보면 더 헷갈려. 금쟁이라고 양갈로 이번에 나와 있죠?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조문이거든.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쟁이라는 건데, 알겠어요? 몇 번이? 2번을 봐봐요. 2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금쟁이다라고 돼 있죠? 이 말 뜻이 뭐냐면, 자, 제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법원에다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까지 했어요. 그러면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영업으로 할 수도 있죠?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서는 금쟁이라고 규정된 게 있어. 그래서 자, 고객이 저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아 주세요라고
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인 저한테 와가 매수 신청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고객을 위해서 대신해서 대리인 자격으로 입찰법정에 간다 가가지고 입찰 서류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 낙찰 받아주면은 수수료를 받아먹는 이게 바로 매수신청 대리 영업이거든. 그런데 고객이 저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아주세요라고 의뢰해온 그 경매 물건을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입찰 신청서를 내는 거야. 낙찰 받으면 그럼 누기 되노 이게. 개업공인중개사 소유가 되는 거죠. 누구에 대한 배신행위다. 고객에 대한 배신행위라요. 맞죠? 하지 말아라 라고 검증으로 규정된 거야. 결국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대법원 규칙의 검증 규정 때문에. 그래서 알겠어요. 지금 이 기출문제 5번은 5번 지문은 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신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받아주고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 신청 안 들어갔지만은 1번 봐봐요.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이라고 돼 있잖아. 잘 봐봐요. 7번 봐봐요. 이 1번 지문을 갖고 이제 지문을 구성한 건데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이라고 적혀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농업용 건축물은 없죠. 그런데 이거 봐봐. 이거 뭐라고 돼 있노? 부동산 관리 대행이라고 돼 있어. 그럼 농업용 건축물도 부동산이다, 부동산 아니다? 부동산이다. 거기다가 이 법조문이 요 등이라고 안 붙었나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1번 문장은 꼭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인 부동산에 한해서만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라고 좁게 해석하여서는 곤란한 측면이 있어요. 이 조문에 무슨 글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농업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요 표현을 가지고 이 신청해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4번에 분양 대행은 등자도 없고 부동산도 없어요. 오로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토지 분양 대행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공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관리 대행은 요 글자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신청해 볼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1번 지문을 이 신청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출제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저도 이 문제를 시험 치는 수험생 입장이라면 답을 몇 번으로 처리하고 나온다? 4번을 처리하고 나와야 되지. 4번은 명확하게 뭐다 할 수 있는 행위로 분명하잖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남들이야 이 신청하기나 말기나 간에 나는 4번으로 맞추고 나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6번 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해놨습니다. 결국 6가지 겸업 업무가 아닌 걸 찾아라 해놨는데 그렇지. 1번에 주택의 임대관리,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 그렇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손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주거 이전에 부수된 용역 알선 거의 법조문 표현 그대로 활용하고 있죠. 기출문제가. 뭐는 뭐한다?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 지금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을 이거는 지금 28회잖아. 요 5번 문제는 24회잖아. 4번 문제는 26회잖아요. 토지의 분양 대행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울고 묻고 있나 안 울고 묻고 있나? 울고 묻는 게. 이런 거 보면요. 기출문제를 출제위원이 꼭 뺏겨가 내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출제 상황을 보면은 기출 문제는 출제위원들이 꼭 본다. 알겠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알겠어요? 그게 재활용해 먹는 거 아닙니까? 7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데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따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자, 지금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왜? 그렇지. 겸업에 제한이 없으므로 그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요? 그냥 그런 설명은 뭐하고 할 수 있다 하는 결론만 아는 사람은 이 암기된 지식이거든. 알겠어요? 겸업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도 이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업무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왜? 이리 물으면 이렇게 설명해야 되죠.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겸업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뭐만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공매 관련 업무만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그럼 뭐 지금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업무는 제한하고 있지를 않지 않느냐? 그러면 세 종류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 할 수 있는 거가 없는 거가 있는 거지. 그러면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가면 O가 X가? 아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고,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잖아, 지금. 그럼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다 하면 O예요, X예요? O지 뭐. 알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답이 1번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제 같으면 또 이의신청합니다. 좀 더 설명합니다. 2번에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가면 누구와 누구를 말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다른 말로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하는데 틀렸잖아.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공매 관련 하나 뭐하나? 뭐하잖아. 그게 틀려버린 거예요. 3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할 수 있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지. 그런데 겸업해야 한다 하는 바람에 틀려버렸다라는 소리입니다. 4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어요? 알선을 할 수 있어요? 알선을. 그것도 틀려버렸고. 이것도 봐봐. 과거 다른 문제에서는 또 알선만 하느냐, 직접 운영할 수 있냐 또 물어봤던 거잖아. 재차 활용하고 있잖아요.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자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신경 쓸 필요 있나 없나? 없어. 그러세요. 없어. 단독주택도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주택이다. 주택의 분양 대행업을 겸업할 수 있나 없나? 있어. 그러세요. 괜히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하는 거 신경 쓰도록 집어넣는 거 아이가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기출 몇 회 기출 문제예요? 22회 기출 문제죠. 제법 꽤 됐죠. 이때 5번 지문에 20호 미만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22회 기출될 당시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공법에 주택법 있지?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 제도가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 그 공부할 때 보면 여기 나와요. 단독주택 건설 사업은 30호 이상. 공동주택 건설 사업은 뭐 30세대 이상. 그러지. 대지 조성 사업일 경우는 10,000제곱미터 이상. 이런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기준이 단독주택은 몇 호 이상?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몇 세대 이상? 30세대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 22회 때 기출될 당시에 그 주택법은 30호 기준이 아니었고 뭐 20호 이상, 20세대 이상이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활용해가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 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이러니까 어디서 들어본 20호 미만을 뭐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공법에서 뭐 기준이 될지 몰라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겸업 범위에 관한 이 조문에 따르면 구형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돼 있고, 이 주택은 단독주택일 수도 있고 뭐 공동주택일 수도 있고, 주택의 세대수 규모수는 제한이 있나 없나?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20호 미만이면 어떻고 20호 이상이면 어떻고 단독주택의 분양 대행은 겸업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으로 가는 게 맞다? 1번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의 신청을 왜 해볼 수 있느냐? 그 이의 신청을 받아주게 되면 답 없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7번 문제 옳은 것은 옆에 물음표가 있죠? 물음표 옆에 괄호가 있나 없나? 없죠? 괄호에 이게 없잖아. 6번의 괄호 옆에 있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업무를 제외함 하는 거 있죠?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하는 거 있죠? 이게 7번의 물음표에는 안 붙어 있잖아. 맞죠? 자,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22회 때 출제된 문제는 저한테 수업 들은 사람은 확실히 답이 1번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수업할 때 알겠어요. 대부분의 출판사 교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를 4의 1이 아니라 뭐
4의 2로 구별하는 교재가 많다 그랬잖아. 4의 2로 구별해버리면은 알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회가 무슨 법인가 무슨 법인, 중개법인가 뭐 특수법인 이렇게 구별해버리거든.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 이렇게 구분해버린다. 그러면 특수법인도 개업 공인중개사의 범위에 들어간다 안 한다? 확실히 들어가 버리잖아. 그러면 특수법인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은 알지? 산림조합은 산림조합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업무를 경험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이런 특수법인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의 제공 업무 경험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지역농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농협동조합법에 지역농협의 업무라고 규정된 그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럼 진짜 1번 질문이지.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가잖아.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가면 이렇게 분류한 교재에 따르면 이 사람도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에 들어간다 안 한다? 들어가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답 있나 없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걸 오류를 없애려고 하면 물음표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줘야 된다? 뭐 특수법인 제외하든지 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든지 이렇게 적어줘야 돼. 안 적어줬으니까 뭐다. 그 교재 갖고 공부한 사람은 이 진짜 분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을 어떻게 분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가 아까 나눠드렸던 바대로 이 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다른 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나눈다면은 이 문제는 오류 있다 없다? 없어져요. 알겠어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특수법인은 당연히 안 들어가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7번 자체가 문제가 공인중개사 법령상이라고 또 돼 있잖아. 알겠어요?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놨는데, 고용인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를 말하는 건데, 1.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1번이 오네. 답이네. 그렇어요.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하는데 언제까지 고용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으면 고용신고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고용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 개시 전에 되잖아. 업무 개시 전에. 업무 개시 전에. 그런데 이거 또 주의를 좀 줬잖아요. 그럼 고용신고는 사후 신고다, 사전 신고다. 또 이 국어잖아. 국어.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뭐 한 경우? 고용한 경우. 언제 전에?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해라 이런 소리잖아. 그럼 지금 고용신고하는 거잖아요. 고용이 문제예요? 신고가 문제예요? 고용이 먼저잖아. 그러면 고용신고는 뭐고? 사후 신고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자꾸 이 단어에 필이 꽂혀보니까 사전신고로 가게 된다 이 말이야. 우리 고용신고하는 것이지 업무 개시 신고하는 거 아니잖아. 알겠어요? 고용을 했으니까 뭐 하는 거다? 고용신고를 하는데 언제 전까지 하는 거다? 업무 개시. 그러면 이 업무 개시 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이라 했어요? 고용신고가 되기 전에는 일 시켜 먹지 말아라 라는 거야. 오늘 고용했는데 아직 고용신고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고용을 했는 건 사실이잖아. 신고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으면 출근시키가 일 시켜 먹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모레 제가 고용신고를 하잖아. 고용신고가 이루어지면 모레부터 뭐다? 일 시켜 뭐라 라는 게 바로 요 업무 개시 전에 라는 단어의 의미다 라는 소리다. 그렇지? 그 다음 3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입니까? 실무교육입니까? 실무교육이잖아요. 중개보존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답니까? 추정한답니까? 본다잖아. 그렇지? 추정한다. 걔가 틀려버렸잖아. 이런 지문은 민법을 전공한 사람이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정과 간주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 다루는 용어니까
5번 중개보존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죠? 근데 중개보존도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져야 되지. 무슨 책임관계에 있는 거다? 부진정 연대 책임관계에 있다.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 연대 부진정이든 진정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연대 책임관계에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직접 불법 행위를 저지른 보조원도 책임을 진단다. 지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틀려버린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됩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문 5개가 있는데 알았어요? 옳은 것을 물었어요. 옳은 것을 물었는데 1번을 읽어보니까 맞더라 이 말이지. 그런데 3번쯤 가가 읽어보니까 O인지 X인지 잘 모르겠는 세모가 나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고 5번 지문에 보니까 아예 모르는 지문이 나오더라 이 말이지. 그럴 수도 있나 없나? 있잖아. 그러면 이제 3번도 잘 모르는 거고 5번도 아예 모르는 건데 답은 맞췄나 못 맞췄나? 맞춘 기대. 이런 문제가 제법 있습니다. 이 과목뿐만 아니라 뭐 개론부터 해가 모든 과목이 객관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보이는 문제가 제법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야. 고마운 문제라 안 고마운 문제라? 고마운 문제지. 근데 이게 제법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건지 공부를 평소에 덜 한 것처럼 좀 많이 안 한 수험생 것처럼 판단이 되는데 덜커덕 뭐 한다? 합격을 해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근데 반대 현상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 사람이라서 뭐다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떨어진 사람도 있고 종종 있거든.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답을 못 찾아서 그런 기라요. 아는 게 많은데. 알겠어요? 지문 5개 중에 뭐 3개는 확실히 OX 알겠는데 그게 답이 아니거든. 모르는 게 답으로 만들어지는 바람에 틀려버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아, 이거는 지금 아는 게 답으로 만들어져 버렸잖아. 모르는 게 답으로 만들어지면 답 찾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이 운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9번에 중개보존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존이 될 수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없습니다. 이 또 왜 오타가 왜 수정이 안 됐나? 제가 다 고쳤는데. 그 뒤에 문장 지우겠습니다.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하는 말 지워버려요. 그게 왜 붙어버렸나? 수정을 했는데. 자,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존이 될 수 없다. 이중소속 금지니까. 2번에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죠. 3번에 중개보존은 확인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나 없나? 없어요. 인장 등록 의무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조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서명 날인하는 경우 있다 없다? 없습니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합니까?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합니까?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다. 5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업무정지처분은 누구한테만 내리는 거다? 아니, 개업공인중개사한테만. 자격정지처분은 누구한테만? 소속공인중개사한테만. 알겠어요? 그것도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원래 옛날 법에서는 자격정지제도가 없었단 말이야. 업무정지제도밖에 없었는데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뭐다? 허용해주는 법 개정을 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할 수 있는 업무정지처분과 버금가는 행정처분으로서 무슨 정지를 신설한 거다? 자격정지를 신설한 거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리가 됩니다. 봐봐요. 우리가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잖아? 거기다가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그자도 함께 서명 및 날인 하잖아?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업무정지거든?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안 하면 뭐다? 자격정지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처분에 버금가는 행정처분으로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행할 수 있는 무슨 정지를 신설했기 때문에 자격정지를 신설했기 때문에 그런 이치가 있다.
그 다음 10번 중개보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란데 1번에 중개보존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세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좌하는 자이다. 법조문 그대로 옮겨 적어놨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2번 중개보존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합니까? 10일 이내에 신고합니까? 10일 이내에. 좋은 문제다, 별로 안 좋은 문제다? 별로 안 좋은 문제다라는 거죠. 숫자만 살짝 바꿔놓은 거잖아요. 중개보존은 인장 등록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왜 없다? 이리 물으면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잖아.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존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야 된다. 의무가 없다. 있다. 틀려볼 때. 오네. 그렇죠. 중개보존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고용인 신고죠. 고용신고죠. 그렇죠. 틀린 것을 물었구나. 5번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아까는 추정한다. 지금 본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봐봐요. 이 10번 문제가 27회 때 기출문제인데, 그래서 1번 지문은 법조문을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옮겨놨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고용신고 하나 안 하나 그 자체만 단순하게 물어봤고, 알겠어요? 5번도 법조문 간주규정 있죠?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출제 성의가 있나 없나? 성의 부족인 거예요, 이런 거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성의 부족. 그 제가 평소에 이런 식의 문제들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이런 문제를 낸 출제하신 분은 책임의식 내지 사명의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제가 출제위원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이상하게 조잡한 문제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 문제는 좀 덜한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가치가 없는 부분에서 툭툭 내는 거야. 별로 안 중요한 거. 알겠습니까? 막말로 이런 거. 알겠어요? 이런 거.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경우냐, 안 내도 되는 경우냐. 이런 거 물어볼 가치 있어 없어요? 없는데, 그런 걸 잘 물어보는 스타일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또 봐봐요. 행정기관 서로 간에 무슨 절차 발령 규정이 있잖아.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그 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 통보해야 된다?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그럼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라는 거잖아.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가 중개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지식까지 알 필요가 있나? 없잖아요. 그런 걸 잘 물어보는 스타일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문제라.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용의 중요도를 떠나서 골고루 공부를 해야 고득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공부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 봅니다.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놨는데, 이 인장 등록 제도도 시험 문제가 제법 자주 나오는 편에 속하는데 점수 주기 위한 주제입니다. 어렵게 낸 적이 별로 없어요.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 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해놨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도 언제 전에 등록하는 거다? 업무 개시 전에. 어디에 사용할 인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중갱이에 사용할 인장이니까 중갱이를 하기 전에 미리 등록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알겠어요? 인장은 어디에 사용할 거다? 중갱이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이 인장 등록 의무도 있지만은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갱이에 등록관청에 등록된 인장을 반드시 사용해야 될 의무까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다. 알겠어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7일 가는 게 제법 자주 등장해요. 우리가 신규 인장 등록은 언제 전에? 업무 개시 전인데 변경 등록은 7일 이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3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중개보존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O입니까? X입니까? 응? O로 처리했겠죠. 당연히 출제위원은. 그렇죠?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24회제 이 신청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1번도 틀렸지만은 3번도 뭐 틀렸다. 복수 정답 처리해 주세요라고 이 신청 건수가 많았다 많았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정답심사위원회 가서 결국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왜 3번도 틀렸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뭐냐면 지금 누구의 인장 등록이라고 돼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죠. 개업공인인증 등록은 원칙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지만 무슨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리 공부했고, 그것이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알았어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장 등록은 무슨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신청을 한 수험생 입장에서 3번도 왜 틀렸다고 주장할 수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요래야 O가 되는 건데 왜 중개보호전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고 했느냐? X지 않느냐? 하면서 이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알겠어요? 제가 볼 때는 출제를 잘못한 거는 사실이야. 잘못한 거는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엉터리가 되지는 않았어요. 잘못한 건 사실인데. 왜냐하면은, 자, 제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인장 등록을 언제 전까지 하면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내가 등록했잖아, 이미.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보호전을 고용했습니다. 고용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고용신고를 또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 고용신고 할 때 같이 해도 되나, 안 되나? 되지. 안 된다라는 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결과적으로 실무상보다 틀린 설명은 아니라. 근데 우리 법조문 시스템으로 보면은 무슨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출제위원이 출제를 잘못한 거는 맞는데 내용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안 받아줬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 신청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야.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누구의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법인의 인장. 전혀 하자가 없네요. 100% O다 이 말이에요.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무슨 제출로서 가름한다? 인감증명서의 제출로서 가름한다. 결국 법인의 인감을 인장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명확하게 틀린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세요. 12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에 이것도 답이 너무 쉽게 보이도록 딱 만들어 놨잖아. 우리가 공부 책을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은 10mm 이상 40mm 이내에 가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뭐 기억나는 것도 없어. 어디서 봤다라는 것도 아니다. 무조건 X다. 알겠어요? 7mm 이상 뭐 30mm 이내에 인장이어야 되는 거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뭐다?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36조 제4항에 따라 누가 보증하는 인장?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자, 이게 또 21회 기출문제인데 특이한 출제가 있었네요. 보통 시험 지문에는 이 글자를 안 쓰는데 제36조 제4항 칸에 이런 거 알겠어요? 안 쓰는데 뭐 이런 표현을 싹 집어넣어 봤네요. 그럼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못 받는 문장으로서 또 보면 36조 4항이 뭔지 이런 게 자꾸 고민스럽습니다.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어요? 결국 이렇게 읽으면 돼. 이런 거는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의 경우는 상업등기 규칙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으로 바꿔 읽어버리면 됩니다. 솔직히 36조 4항에 뭐가 있나? 36조 4항이 맞나? 5항이 맞나? 그런 거는 물어본다? 안 물어보거든. 4번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 신고는 무슨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원칙은 언제 전까지 하는 건데? 업무 개시 전에.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으로부터 7일 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아까도 어디 나왔던 부분이죠? 그렇지. 13번 틀린 것은 했는데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어야 한다. 아니면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법인의 인장. 그래서 법인 대표자와 법인은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틀려버렸고 답이네 또. 2번 법인의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뭐 등록할 수 있다. 이 보증하는 인장을 실무에서는 사용인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인에 사용한 것은 등록한 인장을 반드시 중개인에 사용해라 그랬잖아. 사용 의무를 위반해도 무슨 정지? 업무 정지 사유다라는 겁니다.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옵니까 없습니까?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라 그랬습니다. 1번이 틀린 거는 사실이니까. 맞죠? 답이 두 개일 리는 없지 않느냐라는 게. 그래 여러분들은 알지? 답만 맞추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라는 거야. 그 답은 1번으로 맞췄잖아, 여러분들이. 맞췄으면은 2, 3, 4, 5 읽어 내려가면서 이 2, 3, 4에도 뭔가 틀린 구석이 있는지 제대로 문장이 구성된지 한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장을 바라보라 이 말이죠. 4번은 충분히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인장 등록인지 제시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잖아.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인지 알 길이 있나? 없잖아. 만약에 이 4번의 인장의 등록이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이라고 한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하면 O가 X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 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다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할 수 있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누구의 인장 등록인지 전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 알겠어요?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을 제출로 가름한다. 아까 나왔던 문장 그대로죠. 법조문도 그대로. 그래서 이건 답은 명확하게 1번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4번도 뭐다? 모순이 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꾸 문장을 봐. 알겠어요?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꾸 문장을 분석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떤 학습 효과가 있겠어요? 실전 시험장에 들어가서 출제위원이 함정을 파놓은 문장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는 거잖아. 함정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 늘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이는데. 알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뛰어난 능력 하나가 있어요. 알겠어요? 오타를 발견 잘합니다. 오타를. 알겠어요? 14번 인장 등을 쓰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습니다. 이제 고르고 싶다 안 고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박스 형태로 내니까 전부 다 아까 뭐다 기억, 니은, 티끌, 니을 다 골랐잖아. 문제들이 보면. 알겠어요? 고르고 싶다 안 고르고 싶다? 안 고르고 싶어. 그냥 막 시간도 없는데 답 5번 책 가고 넘어가다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언제 정께 업무 개시 전에 오네요. 니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오네요. 여러 차례 나옵니다.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으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뭐 등록할 수 있다. 그것도 오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니을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네. 결국 가디만은 숫자를 갖고 장난을 쳐버리니까 리얼은 빼야 되겠네요. 그럼 답은 몇 번? 3번이 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15번 인장 등에 관해 설명 옳은 것은 요거하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는 것이죠.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변경한 경우가 되면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 3번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한데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개인이잖아. 그러니까 가로 세로 각각 얼마? 7mm 이상 30mm 이내에 맞습니다. 4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는데 틀려버렸어요. 알겠어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5번 인감증명서에 제출로 가름한다. 누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지금 봐봐. 인장 등록에 관한 최근 10여 년간의 기출문제를 이렇게 6문제 정도를 모아가 보니까 출제됐던 거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근데 인장 등록에 관한 주제는 정리할 때 개인과 법인으로 구별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개인이 등록하는 인장이냐 법인이 등록하는 인장에 따라서 인장의 기준도 다르고 인장 등록 방법도 다릅니다. 알겠어요? 인장 등록 방법도. 개인의 같은 경우는 인장 등록 신고서 하는 양식을 작성해가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록을 하는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다? 인감증명서에 제출해서 가름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16번부터 끝까지는 또 쉬었다가 진행을 합시다. 알겠어요?